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활동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는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아이고. 핸드폰 하나를 오디오 끊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네, 네. 보니까 저기다 갖다 놓고 왔어. 어, 아, 네트워크 마케팅 왜 힘드냐면 미용 기술 이런 거, 또 장사하는 거, 파는 거 이런 거는 순간순간은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PM이니까 진짜 여기까지 왔던 거지. 예를 들어 뭐 N사나 뭐 이런 거요, H사나 이런 그룹 이런 거였으면 저는 아마 못하고 막 넉다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들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오늘 얘기 나눠볼까 싶어요. 어, 자료가 왜 안 넘어갈까요? 공유 중인데 공유되고 있죠, 자료. 네. 근데 왜 안 넘어갈까요? 아, 넘어갔다.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전 PM을 하면서 첫 번째 무작정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였냐면 많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먹이고 싶다가 첫 번째 목표였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거절도 재밌고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면서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뭐가 될 거야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시죠? 근데 네. 저도 그런 그 갈등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자동차 보너스, 자동차 타고 싶은 것은 외관적인 목표였던 것 같고 비청산, 카드 돌려막기 벗어나기가 진짜로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시작했고 또 맨날 그 아침이면 카드값 걱정, 손님 걱정, 애들 교육비 걱정 이런 게 너무 심했었던 건데 그것들을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걱정 없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미용실 하면서는 엄마 보러 가야 되고 내지는 의무적으로 그때는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나 낳아준 날, 엄마 생신날 이런 날은 뵈러 가야 되는데 제가 미용실을 한다는 이유로 못 갔던 것들을 PM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정말 시간의 자유를 흠뻑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달성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어떤 일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침에 미용실 문 열기 전에 고객님을 만나러 가야 됐고 또 저녁에 8시 이후에 끝나면 고객님들을 만나러 가야 됐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일일 오방이라는 그런 걸 실천을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롭고 쓸쓸할 틈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무작정, 거절도 재밌고, 반겨도 재밌고, 또 나중에 뭐, 필요하면 연락할게도 재밌고,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뭐, 이거 PM 진짜 좋아하면 막 저 구구절절히 뭐 저랑 남편이랑 딸이 좋아진 사례를 외치고 다니면서 더 신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정말 제가 조그만 제 집을 다 넘기고 팔아먹고 또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되게 2년만 살고 이사 가야지 그랬는데 되게 진짜 거의 1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꿈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즐겁고 신나는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은 여기 이제 계신 사장님들은 다 가보셨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4번, 또 심지어는 1년에 5번까지 다녀온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이삿짐 옮기려고 이제 그 여행 갔던 매달 그 명찰들을 쫙 펴서 제가 지금 책장 위에 걸어놨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 뒷면 화면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했는데, 진짜 너무나 이제는 그만 좀 가고 싶다 하는 진짜 배부른 소리 나올 정도로 실컷 그런 그
여행 다니고 싶었던 것들이 다 되어버렸고, 또 최근에 빚을 남겨주는 나쁜 엄마는 되지 말자였는데, 빚이 아니고 빚을 유산으로 이 PM 코드라든가 아니면 종신보험 또는 그 자산들이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까지도 정말 제가 달성되면서 되게 신나는 저는 몇 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하고 싶고 3년 뒤에 어떤 목표를 명확히 가지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참고 견디고 즐겁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감히 저는 드려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명단 작성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명단은 어떤 명단을 해야 될지 추리지 말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어, 다 입장하게 다 명단을 작성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너무 멋지고 정말 괜찮아서 정말 할 것 같은 사람은 안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저처럼 네트워크라고는 절대 안 할 사람인데 너무 맛있다, 너무 재밌다, 눈이 잘 보이네, 어머, 방아쇠가 안 아파, 어머, 족저근막염은 어디로 가버렸어, 막 이렇게 정말 재밌게 즐겁게 먹는 사람이 사실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명단은 다 적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PM은 특별히 대품이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즐거이 일했던 것 같아요. 즐거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사업가라는 마인드도 있지만 PM 전달하는 만큼은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이렇게 줌 미팅 하라 그러고 무슨 얘기 나누라 그러고 강의하라 그러면 정말 엄청난 어깨의 뻑뻑함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PM 제품 전달하라 그러면 저는 신나고 재미있게 정말 소꿉놀이 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소비자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전달하다 보면 그중에 긍정적인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사업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약속을 잘 지키고 좋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이제 명단을 작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바빠요. 지금 현재 어떤 자영업이든 아니면 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바쁜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너무 바빴어요. 미용실을 아침에 10시에 문 열고 밤 8시에 문 닫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다,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없는 시간도 쪼개가지만, 대부분의 이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 후원에 좀 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조금 배제하고요. 또 정돈되어 있는 외모에, 그러니까는 뭐 고급진 명품 무슨 뭘 하라는 거 아니고, 또 저도요 지금 옛날에는 그 정장을 잘 입고 다녔는데 최근엔 정장을 입으면요, 저는 다리를 가늘고 팔도 가늘기 때문에 베들레헴만 통통해 가지고 되게 이상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쪼꼬매 보이는 게 싫어서 인제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나름 자기 체형이나 자기 그 깔끔한 모습으로 또는 냄새 나지 않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인제 갖추어진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고요. 또 요즘 최근에 인제 경험 인제 느꼈잖아요. PM 인터내셔널 5년 되면 경력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유입된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저의 빅라인에는 저와 똑같은 PP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오자마자 3개월 안에 1년 안에 뭔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그분들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그런 분들을 찾고 만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사업하면 좋겠어라고 애시당초 사업자 5명 정도의 명단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사업하면 좋을 텐데, 얘가 하면 좋겠네, 얘가 누스케나는 얘가 하면 좋겠네, 메나테크 사업했다는 이 언니가 하면 좋겠네. 맨날 그거를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 시점쯤에 그분들이 이제 런칭이 되면서 같이 뛰었기 때문에 좀 더 빨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문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또 미용실의 손님분들 이런 분들은 또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은 제가 미용실을 했기 때문에 후원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잘 먹게 하러 만나러 가는 미팅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거의 이제 오토십을 해지하기도 하고 다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단은 내가 아는 모든 지인, 세탁소 아줌마, 정육점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다 적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와 후속 관리에 대해서는 스폰서와 이 명단을 작성했잖아요. 예를 들어 송지우를 작성을 했고 김보민을 작성을 했고 고재욱을 작성했다. 뭐 김보민 사장 어디 가셨지? 작성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명단을 이제 작성을 했으면 스폰서님과 이 송지우 사장님은요, 대형 마트를 하는 분인데요. 뭔가 거기에서 탈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제 컨택을 하고 있어요. 라든가. 근데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잘 드시게 해서 그 빵빵해진 그 모습을 좀 슬림하게 맨날 동전파스 붙이고 다니는데 그거 좀 띄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든가 그러니까 스폰서링이 잘 되어진다면 이게 그 어떤 스폰서의 경험치 때문에 빨리 어떤 소통이 또는 후원 어떻게 하라는 어떤 그 공유를 했을 때 스폰서의 말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죠? 조금은 실패 확률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도록 계속 이렇게 스폰서님과 소통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시스템을 읽어라 하는데 사실은 우리 PM 인터내셔널 우리 사장님들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 중에 PM 인터내셔널 정말 곳곳이 다 뒤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를 하나하나 다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누구한테 궁금한 점 거기서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세련되게 덧입히고 막 이런 분들은 이미 뉴스킨이나 이런 사업했던 분들은 거기에서 뭔가를 더 모양을 내서 덧입혀서 되게 멋진 어떤 자료가 나오지만 우리는 정직한 그 자료대로라도 잘 읽어낼 수 있고 또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면 조금 더 빠른 그 초대와 후속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 본사 WMC는 어떻게 가야 되고 또 WMC는 어떻게 하면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초보 사장님일지라도 저 몰랐어요. 안 했어요. 뭐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개념보다는 IMM을 하면 WMC를 간다는데 VP를 하면 윈터 리더십을 한다는데 그거는 어떤 건지 내가 먼저 알아보고 또 안 되겠으면 스폰서님한테 정확하게 그 시스템을 읽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안다면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지사의 BA라든가 또 DSC 센터의 초대자 그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대단히 좋겠다 싶고요. 또 해강그룹에는 너무나 많은 시스템이 있죠. 넬리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번에 10일 날 있는 IMM 트레이닝 또 해다방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법원의 부상 홍준 사장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할지 몰랐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승금 사장님 TV 좀 꺼주세요. 네. 해강그룹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내가 참석하고 또 누구를 어디에 초대할 건지를 내가 먼저 체험해보고 참석해보고 그것들을 공감하고 배우는 것을 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석세스 그룹 또는 뭐 송지우 사장님의 파트너 그 라인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그룹들을 차곡차곡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시스템을 잘 읽어내면 좀 더 빠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맨 팩토리가 사실은 10일 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런 준비를 해주신 분들이 대단히 이게 그냥 어느 날 뚝딱 나온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이맨 팩토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벌써 누구를 어떤 그 강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 선택 뭐라 그러지? 센터 선택하는 거 또는 몇 명이 올 것이고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데 거의 2시간 반 또 안 되면 또 다음날 약속 잡아서 또 미팅하고 또 미팅해서 안 되면 줌으로 하고 대단히 고생들 하시거든요.
김승준 공경인 그룹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총괄님들이 정말 대단히 열심히 노력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뭐 EVP 박유리 사장님 또는 해다방으로 IMM이 돼버리신 강희선 사장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IMM이 되고 싶은 사람, 꾸준히 IMM을 하고 싶은 사람, 또 해다방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정혜진 사장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해보는 그 모방 또는 흉내내기 또는 그런 것들을 내가 실천해 보기가 되게 좋게 요즘 이번에는 IMM 팩토리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의 수고로움을 여러분들이 흠뻑 경험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5월 해강 세미나 해가지고 본사 시스템이든 해강 시스템이든 다 이제 이렇게 등록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누군가 후원 미팅을 하거나 직접적인 직대의 뭔가를 미팅을 갈 때 요것들에 대해서 그 시스템 세미나를 보면서 조절하면서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는 미팅할 때부터 STP 할 때부터 소비자분들에게서부터 369 12는 액티바이즈 프로모션 행사를 합니다라고 알려드려요. 또 이번 달처럼 5월과 11월에는 오토십이 있는 분 또는 가족 모두 함께 드실 분들은 이거 5월하고 11월은 가장 저렴합니다라고 처음 소비자 미팅부터 저는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어떤 직급 목표라든가 그 제품 뭔가 구매할 의도가 있거나 의사가 있으면 아니면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이 BA 온라인 티켓 또는 오프라인 티켓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다 구매해 놓으시고 또 실제 오프라인 티켓은 현장 배송이지만 온라인 티켓은 전부 다 액티바이즈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BA 1년번호를 사용하든 안 하든 무작정 이곳에 관심을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자의 시스템을 복제하라 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어느 곳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미팅이 있거나 세미나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 어떤 미팅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IMM 팩토리가 있어. 그러면 그룹장님이나 스폰서님들에게 미리 사전에 딱 그 1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오셔가지고 11시쯤 오셔가지고 자리도 좀 앞좌석에 착석 준비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초대자와 앞자리에 있어야 사실은 그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스폰서님이나 그룹장님들께 후원 미팅을 좀 요청해 보면 미리미리 해보고 그러면 조금 더 사전 미팅을 하고 나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STP를 위한 공부나 강의 또 해강에서 권유하는 책자나 또는 호전 반응, 투투식스 이런 내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책자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시스템이 내가 알아야지 내가 성공하고 그들을 성공자로 배출해 드릴 수 있는 복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차곡차곡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하나부터 내가 해보는 거, 내가 성공을 실행해보고 연습해보는 게 그게 복제가 되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적으로 저는 그저 재밌고 그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거절도 재밌었고요. 전달을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오토십 등록한다 그러면 더 재밌고요. 또 프로세스를 한다 그러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으로 저의 내변이 꽁꽁꽁 묶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미용실을 관둬버릴 수 있는 용기도 진짜 저는 그때 대단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미용실을 그러니까 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용기도 사실은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적인 그 강함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도 항상 미소 짓고 또 깔끔한 옷차림이나 사실은 미쳐가지고 누구는 잠을 잘 잔대 누구는 아토피가 좋아졌어 누구는 호르몬이 균형돼서 이렇게 갑상선 이런 부분이 좋아졌어라고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됐을 때 저 여자 미쳤구나 하면서도 진짜 똥 잘 싸나? 진짜 잠 잘 오나? 이런 것들로 그래 그러면 나 이거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딸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 강한 그 열정과 자신감이 뿜뿜 있으면 어떤 누구에게도 사실 사랑하는 것보다 알려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면 초보 사장님 때부터 그런 어떤 마인드, 자신감 이런 것들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월천대기 PT 가고 싶다. 나 PT 돼버리고 말 거야. 근데 나 130만 원 카보너스 타고 싶다. 그게 목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리크루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저 마이애미 그 월드 투어 달성되었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달성되었을 때는요, 제가 IMM 두 라인을 해내서 됐다는 그 개념도 모르고 2년 동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디지? 세이셸부터 마라케시, 그 다음에 이번에 다녀온 푸켓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적으로 IMM 라인을 만들어내고 진취적으로 자꾸 내 사이드를 늘려가는 게 내 수입에도 도움되지만 이런 것들이 사업자 찾는 게임에서도 빠르구나를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1월이 내지는 1년 미만의 그 오토십을 하신 분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하고 또 이렇게 던져봅니다. 여행 좋아해? 뭐 자동차 좋은 거 사서 남편 주면 좋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이렇게 목표를 갖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목표와 내 목표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 월드 투어도 달성되지만 내 수당도 높아졌던 개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복제시키는 가려면 내가 먼저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는 후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액티바이즈야. 그러면 액티바이즈 안에는 8가지의 비타민 B균이 들어있어. 그런데 너 감기 잘 걸려? 그러면 판톤 태산이 부족해서 감기가 잘 걸린대. 내지는 비타민 6, 9, 12가 없으면 우리 몸에 혈관벽에 쌓인 호모시스텐이 제거가 안 돼서 대사증후군이 빨리 온대. 라든가 또는 비타민 3는 관절에 도움을 준대. 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내가 캐치하고 또 내 파트너에게 내 소비자에게 알려준다면 그들이 나를 따라 같이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강사가 되고 빨리 성장한다는 걸 저는 이제 캐치했는데 사실은 저는 시키면은 못해도 못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안 한다는 말도 못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강의라든가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강의는 되도록이면 안 시켜주셔서 천만다행히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되든 안 되든 계속 이 소호 미팅부터 시작해서 이런 줌 미팅에서 스피치 해보고 연습해보는 것들을 지금부터 해보시라고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든 글로벌이든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든 줌 미팅으로도 또는 현장 미팅으로도 어디든 내가 그 PM으로 문답을 하다 보면 그게 사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것들을 좀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트너분들이 구독자님, 스폰서님 여기 좀 동반해 주세요. 여기 가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주게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요. 그가 성장할 기회를 내가 뺏어버린다는 거를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면 PT가 되신 사장님도 계속 후원 미팅을 해주고 PT가 되어서 제가 바빠서 있는 다른 라인들 도와드리냐고 못 간다고 하면 섭섭해하고 삐지고 그러다 보니까 등지고 막 이런 경우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후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명단에 소통을 했을 때 이렇게 안내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스폰서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사실 많은 거절들을 통해서 좋은 어떤 사업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처받지 않게 계속 위로해주면서 칭찬해주면서 그들의 할 일을 내가 빼앗아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한다병에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본사에 세미나 오세요. IMM 팩토리 오세요. VP 랠리 오세요. 라고 막 하면 안 오잖아요. 다 안다. 나 사업자 사업 설명할 줄 알아. 보상 알아. 알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런 독립군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그렇게 혼자 독립해서 잘 되는 사람 저는 진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군 하지 말고 함께
사업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시너지로 그 한 명이 10,000명 되는 시스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3,000분이 되었거든요. 그런 시스템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오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폰서는 무작정 나를 도와준다. 우리 고재욱 사장님, 이게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일. 내가 내 일을 성공할 건데 계속해서 스폰서님께 요청을 한다면 그거는 스폰서님 일이지 자기 일이 안 돼요.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가 수당 받는 것은 다 나 때문이다. 우리 송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네요. 네. 그것도 아니죠. 나는 내 일을 할 거고, 당신은 당신 수당을 위해서 당신 파트너들과 당신 사이드를 늘려가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고 롤프 서로그 회장님은 미리미리 계속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나는 소개만 잘하면 돼. 자, 여기 임승금 사장님 여기 좀 가주세요. 아, 여기 좀 가주세요. 고재욱이라고 이분 있는데요. 가주세요. 전화번호 하나만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안 되죠? 그래서 내 명단은 내가 먼저, 내가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보다가 안 되고 또 사업할 분을 찾아내면 그때는 스폰서님들, 그룹장님들 또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저의 빅그룹에서는 저보다 많은 수당을 받는 그 사장님들이 이미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룹장님들이. 그래서 지금 고재욱 사장님이, 인순근 사장님이 또는 송지우 사장님이 열심히 한다면 저의 수당을 능가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보상에 PM 보상을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이게 멈춰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미용실 했기 때문에 인맥이 많아서 좋겠다? 절대 아니죠. 미용실을 했기 때문에 동창들 안 만났고요. 가족들과 지인들과 정말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다 멀리 있던 분들을 새로 찾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인맥이 없었거든요. 미용실 손님은요, 그야말로 손님인 것 뿐입니다. 물론 그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찾아냈어야 되는데, 제가 미용실을 했을 때는 이제 뭐 한의사 선생님도 한의원에 설명하러 와 달라, 진열 좀 하고 싶다. 또는 국사랑하는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아, 나도 들어보고 싶다. 이거 언제까지 할 거 아니다 하고 했었는데 제가 미용실을 했었기 때문에 못 갔었고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못 한다는 이유로 못 갔었던 그런 인맥을 그런 분들을 많이 놓쳐버린 그런 후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정말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많아서 김승준 그룹장님, 공경 그룹장님은 사실은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근데 경희 씨, 승준 씨 이것 좀 설명해줘. 승준 씨 이것 좀 갖다 줘. 저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엄마처럼, 아빠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더 같이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농담이 되어버리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저의 엄마, 아빠가 되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보다 어리다고 누구시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요. 시스템에 접촉했던 그 시점부터를 피임 나이로 계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시스템에 나가? 왜 나가? 이런 말을 하자면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시스템에 나오시는 90% 이상, 진짜 심지어는 95% 정도가 저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혼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저의 다른 SP 이상 그룹은 다 독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혼자였던 게 뒤통수가 맨날 따갑고 진짜 쓸쓸한 그런 고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는 3년, 4년 동안 시스템에 안 나가 본 적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로 저는 꼭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지우 사장님 오시게 되고, 뭐, 손재우 사장님 오시게 되고, 여러 사장님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초대자가 없는데 내가 왜 나가? 이런 말 하지 않기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강의 다 하는데 뭐하러 들어? 저는요, 진짜 지금도 눈 뜨면 유튜브 듣고 있고요. 눈 뜨면 유튜브, 눈 감을 때 유튜브 들으면서 자는데 알고리즘으로 막 들어가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사업자 설명이나 보상 설명만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또 인문학 강의라든가, 또 성공학 강의라든가,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를 키워간다고 해야 되나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 재료는 스폰서라면 당연히 주는 것, 사업 자료를 스폰서가 당연히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찾아내서 내 스폰서가 못 가지고 있는 것, 스폰서님 저 이거 있는데 있으세요? 라고 공유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저같이 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전혀 못하는 스폰서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서로 찾아가면서 또 같이 공유했는데 모르면 또 형제 그룹이나 스폰서 그룹장님들에게 또 공유받아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비라든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옛날에는 제가 무작정 저는 15명입니다. 그러면 15만 원 다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석하는 분만 그냥 받아서 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내줘버렸더니 그거 습관처럼 그까짓 거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10,000원을 내고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진지한 강의를 듣는 것 같은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폰서는 봉이다. 스폰서는 계속 밥 사야 되고 스폰서니까 커피 사야 되고 그건 아니죠. 그런 것들도 서로 조율해 가면서 함께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이제 PM 사업은 보통 이제 스폰서님들이 월천택 되기 전에 내가 쏠게라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서로 초기 사업자분들은 서로서로 같이 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라인과 사적 교류가 팀워크이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형제 라인하고 만나는 거는요. 정말 누구누구가 잘났고 뭐 못났고 막 그런 일이 더 많아요. 저는요 김승준 공경희 그 그룹장님들의 형제 뭐 파트너 사장님들인 형제 그룹하고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에서 만나면 해관그룹 안에서 같은 형제 그룹이기 때문에 대단히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팀워크가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에 실패하는 주요의 원인은 보면은 이번 달 IMM을 해버릴 거야. 내지는 이번 달 VP 해버릴 거야 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스폰서님이 이번 달 IMM 갑시다 라고 하면 저 안 돼요.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막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마음보다는 진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여쭤보거나 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노력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의 반대. 저는 전 미용실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눈초리, 애들의 반대, 엄마, 무슨 다단계야. 막 정말 대단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잘 싸우지 않고 이겨냈고요. 심지어 이제 저희 자매들 삼자매인데 제부님들이요. 기승전 PM이라고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안 만나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2박 3일 이제 다시 이제 모임을 시작했고 엄마가 요양치료병원으로 가시면서 매끼 식사를 해다 드리다 보니까 같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술 먹기 게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아파트 이런 거랑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술래가 저희 제부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리면 먹으려고 타놨던 뷰티랑 제슈추를 큰 제부, 작은 제부를 먹였더니 세상에 뷰티랑 제슈추인데도요,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빨개지고, 귀가 빨개지고, 심지어 저희 막내 제부는요, 저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이럴 정도로 공황장애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그런 게 느껴지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책자를 가지고 차에 내려가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제 진지하게 먹어보겠다라고 이제, 자기 부인들한테 꼭 타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냐면 제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대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런 말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의 성공이 나의 가족이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친구, 동창 저는 그런 분들 만나러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역시 그런 반대들을 기다려 주거나 좀 내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사실 너무 재밌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좋아야지 되는데 괜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PM한 지 2년 됐고 3년 됐고 1년 돼서 내가 뭐를 못하고 있어.'라는 그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되게 위축되고 또 불편해하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스폰서님들은 그걸 가지고 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지하게 정말 '왜 나한테 후원 요청을 안 해 주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후원 요청을 막 억지로 하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어떤 스폰서링이 잘 되면 그런 게 신뢰가 되고 그런 게 성공의 열쇠가 될 건데 그런 게 스폰서 지가 뭔데 뭐 지가 뭔데 친구이면서 주제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친구가 아니고 인제 사업자의 모드에서는 스폰서님이고 사장님으로 인제 서로 호칭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나 후원을 못 해요. 설명을 못 해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 잘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물론 머리 똑똑한 누구누구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NTC가 뭔지 또 안전성이 뭔지 그런 것들은 내가 공부해 가면서 고객과 설명해 가면서 또 고객이 궁금한 것들은 "나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내가 다 공부해서 다 전화로 알려줄게." 막 이런 것들을 사실 솔직하게 왜냐면 내가 아는 지인들이 미팅일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못 해. 안 해. 전 못 해요, 절대. 저 세미나 참석 절대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제발 이런 부정에서 좀 빨리 헤쳐나오면 좋겠어요. 이거는 흙길 정말 수렁이지 단단한 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그다음에 목표가 없이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도 그날이고 '아 오늘 그냥 늦잠 잤으니까 내일 나가지.'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은 빨리 긍정의 모드로 바뀌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요. 이건 내 사업이란 말이에요. 내 사업, 내 사업. 정말 서울 시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이잖아요. 그다음에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 중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특히 PM 인터내셔널은요. 그게 뭐냐면 정적인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심지어는 호주에서든 캐나다에서든 한국으로 배우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부심 가지고 내가 큰 사업을 하고 있어. 너무 멋진 꿈을 꾸고 또 철저한 사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큰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무작정 재미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인제 아는 만큼 지식이 쌓이는 만큼 연봉이 올라간다. 그게 인제 IMM 두 라인을 만들어내면 월드 투어에 달성되고 그러면 수당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5 라인의 IMM을 만들어내서 그러면 다 성공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10 라인의 IMM을 11 라인이죠. 11 라인의 IMM을 만들어 보니까 다 성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제 그중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성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들의 어떤 사업 마인드를 나부터 어 바꾸어 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다음에 슬럼프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슬럼프예요. 그죠? 공부하랴 일하랴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은 본업에 충실해야지 PM도 본업과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히 열정을 부리지 않으면 이 뚜렷한 목표가 있거나 또 확고한 꿈이 있으면 슬럼프에서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게 내 일을 내가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자신감과 그런 당당함이 굉장히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죠. 그다음에 외모 갖춘다는 또 나오네요. 그다음에 말투를 바꾼다.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꾸 매일 아침 카네기 인간관계론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날은 이렇게 해야 돼. 3날은 저렇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몸에 사리가 생길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0.0001부터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배려심이 깊어지면서 성공하는 사업자의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려면 그룹의 그 방향성에 같이 하라는 거죠. 성공할수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이 어떤 거예요? 라고 알려줬을 때 이런 자료를 제가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저 사실 못해요. 그러면 누구누구님께 네, 이런 자료 나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라면 여기서 조금씩 수정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또는 파워 칵테일 하나만 봐도 액티바이즈 한 자료만 보더라도 서로 그런 것들을 여러 것들을 공유해서 내가 좋은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성공할수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고 멀리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룹의 리더가 될수록 정말 이 그룹에 의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다로 흘러가다 보면 물방울은 금방 말라버리지만 바다로 가면 물이 마를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성공에는 그룹 방향성에 플러그인 하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은 정말 맞아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네요. 근데 나는 해도 안 된다? 진짜 해봤냐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미친 듯한 일일 5방 또는 10콜을 실천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 따위는 정말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강한 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천해 보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스폰서님과 그룹장님들과 상의하면서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면서 정말 성공자의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IMM이 달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IMM을 달성해야 되냐? IMM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IMM이면 보통 20명에서 50명, 심지어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오토십 10명만 있으면 IMM에 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11월까지 먹을 가족 모두의 BA가 액션팩이 45% 행사할 때는 구매해놔야 되잖아요. 2세트를. 그러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유난히 더 제가 매출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1인 5세트 하니까 느긋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인 2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문한 사람들 막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10명의 오토십이 있어. 물론 그 중에 한두 분, 세 분은 자기 혼자만 먹기 때문에 오토십만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가족들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10명의 오토십만 있어도 내가 이번 달은 IMM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라인의 직대에 실제로 IMM 10명을 만드는 그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M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급이 일단 소피텔 호텔에서 1박 2일에 5성급 호텔에서 또 초기 사업에 대한 안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드림북 같은 것도 만들게 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독일에 또 초청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카 보너스에 대한 해당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연금 보너스까지도 IMM부터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MM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IMM으로 우리 고재욱 사장님 가보셨잖아요. 유럽. 네. 그러면 올해도 꼭 가야 되는 거고 내년에는 누구랑 같이 갈 것인지를 꿈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에 난 딸랑 한 명 데려갈 건지 2명 모시고 가서 나는 월드 투어까지 가버릴 건지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대로 되어버리는 게 저는 P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IMM 막 달성돼 버려서 뭐가 뭔지 모르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당황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IMM 달성하면 스스로 노력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 IMM을 뭐 2달, 석 달, 넉 달 하다 보다가도 VP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만들어내려면은 보면은요. 그 1000명의 소비자 중에
100명의 사업자가 나온대요. 그중에 한 명의 리더를 찾아낸대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오토십 딸랑 한 명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사업자 만들 거야. 이 사람 성공시킬 거야.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같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원대한 꿈을 꾸고 또 두려움 없이 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전달하러 다닌다면 정말 한 명의 리더가 딱 나오는 순간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재밌어 했던 이유가 두 라인의 파트너들이 사업을 저랑 같이 트라이앵글로 셋이서 막 뛰어다녔기 때문에 좀 많이 빨랐던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더 빠른 승급 보너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타버리자였고, 130만 원 빨리 타자로 하다 보니까 7개월 만에 이제 PT가 되었고 11개월 만에 이제 SP가 되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게 평범한 사람이 뭐가 가려졌어요. 비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범해지기까지는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팀을 만나는 거고 그 팀과 함께 하는 거라네요. 인정들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 네. 이제 이게 저는 매번 소르구 회장님을 직접 뵙고 싶어요. 처음에는 못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사진 한번 찍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서 얼굴이랑 가까이 마주 볼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요. 롤프 소르구 회장님이 저의 BTS고요. 저의 지드래곤이고요. 저의 아이유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귀하기 때문에 같이 사진 찍자는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 석상 외에는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롤프 소르구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거는요. PT가 되면 APEC이라는 미팅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3년 반 전에 APEC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10월 6일에 싱가포르 가서 에이펙에 가면 저는 10번째 달성을 하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이 10번째를 달성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직대를 계속 늘려가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맨날 똑같은 말이지만 거기 가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서 열정이 배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롤프 소르구 회장님을 꼭 뵈러 갑니다. 그래서 롤프 소르구 회장님이 하는 말씀이 나의 적은 나다고 매일 나와 싸워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업다운 또는 하이로 필요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서 많은 거절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 ABO를 등록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제품이 우리들 손에 맡겨져 있잖아요. 혁신적인 제품을 매년 1개에서 2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단만 한다면 나는 정말 소르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깃발 꽂기 나름이고 그게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롤프 소르구 회장님을 만나러 가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PM이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 말이 맞아요. 정말 PM 인터내셔널은 이 불황에서도 하락하지 않고 심지어는 독일 PM이 33년째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37% 성장했다는 걸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7년 돼서 이제 이미 끝물이야. 이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하면 이 성장세에 멈추지 않는 성장세에 저의 성장세는 더 빨리 성장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 이 설레임을 전하여 다음 세대의 인생까지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훌륭한 그 머릿속에 정말 제대로 된 리더의 자격으로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매번 똑같은 자세로 계시는 놀프 소로구 회장님이 저는 저의 마음의 스타, 또 현실의 스타, 죽을 때까지 저 부자 아빠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매년 VP 윈터 리더십에 가거나, 이제 매년 1년 계획을 쓰라고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어느 항구로 향해 가는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돕지 않는다. 내가 IMM을 가고 싶고 내가 PT를 가고 싶어. 그런데 해도 안 되거나 뭔가 그 목표가 있으면 막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데 하지도 않고 나는 어디를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오늘은 뭐 누가 오토십 한다고 아싸 오토십 한 명 좋아 이런 개념 말고요. 진짜 내가 이번 달에 오토십 5명 해내 버릴 건데 누가 좋을까 계속 머릿속으로 나의 시크릿을 하면 그렇게 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목표를 정확히 어떤 항구로 갈지를 정확히 살고 싶은 그 삶을 그것을 내게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경제적인 자유라든가 시간적인 자유를 정말 원한다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로 온다. 저도요. 작년 정말 재밌었죠. 3년, 4년 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옷, 정말 실컷 사봤어요. 옛날에는 뭐 진짜 생리대값 외에는 써보지도 못했던 돈을 정말 펑펑 쓰고 다녔거든요. 최근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이사를 옮기는데 뜻하지 않게 이사를 가게 된 거죠. 내년에 4월하고 5월에 8천만 원에 갯돈을 타서 내년 봄쯤 이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들의 방을 얻어주면서 우리 집은 어디 하는데 한번 보러 갔다가 이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돼버리면서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잔고가 좀 쪼들리니까요. 어머, 다시 5년 전에 제가 카드 돌려막기 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살짝, 아, 그때 이랬지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마음 안 생기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고, 이번에 이제 가족들 만나면서도 제가 막 전부 다 쏘았어요. 시장 보는 거, 또는 가족들, 오빠들하고 식사하는 거 다 제가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 훌쩍 넘게 쓰고 왔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보람이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족함을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꿈을 꾸면 좋겠다 생각하고 정말 강력하게 뜨겁게